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난 만남에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부산 지역에 소재하는 3개 재개발 사업구역의 종전자산평가액과 조분가, 즉 조합원 분양가에 관하여 비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례율, 권리가 등의 용어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의 주제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먼저 비례율, 권리가 그리고 그 관련 용어들에 관하여 정리하고요. 이어서 부산 지역에 소재하는 가야 1, 문현 3, 우동 3, 가나다 순서입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의 종전자산 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를 비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박사 부동산 TV에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용어 정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비례율, 권리가 그리고 그 관련 용어들에 관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도 일종의 비율이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로 구성될 것입니다. 분자, 분모로 구성될 것입니다. 즉 나누셈으로 표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조합원이죠.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가운데 있어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하지 않고 청산 대상자로서 청산금을 받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산 대상자로서 청산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여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조합원이라는 거 잊어서는 아니 될 겁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청산 대상자는 제외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양신청조합원은요, 결국은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헌집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산일 것입니다. 그를 종전자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전자산은 결국은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즉 헌집에 관련된 자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자산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지어질 새집이라는 것은 앞으로 분양 예정이 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종전이 아니라 종후의 자산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때요? 얼핏 볼 경우에 있어서는 용어들이 약간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풀어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새집, 즉 분양 예정될 자산에 대한 평가도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이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윤곽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색깔 바꾸고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것 분자와 분모로 구성될 텐데요, 분모 자리에는 분양신청조합원의 종전자산, 즉
헌집에 관련된 자산의 감정평가액 총액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에 3번을 제가 부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3번이 재정리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색깔 바꾸고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자 자리에 자리 잡는 두 가지 요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례율은 말입니다. 사업 완료 후 청산할 때 비로소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완료 후가 아닌 그 전의 비례율은 단지 추정 비례율에 불과할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계산으로 도출하는 비례율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비례율이 달라집니까? 라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조합이 그러지 않아도 대단히 바쁠 텐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분자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요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의 왜 이 용어가 나타나는지 이해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지 및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이 1번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빼기 정비 사업 시행으로 지출한 총 사업비 그게 2번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아래 것이 일종의 투자한 금액이라면 위에 것은 이익으로 돌아온 것이 될 것입니다. 이익은 당연히 수입 빼기 지출하면 될 겁니다. 어때요? 얼핏 보기 경우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마냥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비례율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얻은 값이 권리가입니다. 그럼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양신청조합원의 권리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비례율 확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약속대로 1, 2, 3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줄여 총수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총수입 중에서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바로 일반 분양 수입입니다. 그 다음의 몫을 차지하는 것이 조합원 분양 수입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매각금도 있을 것이고요. 상가 매각대금도 있을 것이고 기타 수입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용적률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용적률 확보도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용적률은 무한정하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에 맞춰서 이미 법률적으로 그 상한선들이 대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합원입니다.
그럼 그러한 조합원 분양 수입에 관하여 추가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분양 수입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후자산, 달리 말을 하자면 분양 신청 조합원의 분양 예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총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줄여서 감정평가 총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종후자산이라는 것은 종전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이들 둘 다 감정평가의 결과 도출되는 금액이라는 것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두 번째 내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총사업비라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라는 것은 늘려서 말씀드리자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출한 총사업비이기 때문에 흔히 정비사업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총지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총사업비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공사비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전체 총사업비 가운데서 약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입비라든지 보상비 등도 정비사업비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이러한 비용도 말입니다. 이러한 비용도 말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보상비 중 청산 대상자 청산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3번 내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모 자리에 있는 분양 신청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총액입니다. 이건 분양 신청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러한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일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은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고요. 종후자산 평가 기준일은요, 분양 예정자산, 종후자산이 분양 예정자산이니까 말입니다. 분양 예정자산 평가 기준일, 즉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며 이를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비례율은요, 사업 완료 후에 청산할 때 비로소 최종 확정이 된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전 비례율은 추정 비례율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율 확보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비례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의 건강한 견제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여기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렸던 대로
부산 지역에 소재하는 가야 1, 문현 3, 우동 3이라는 3개 재개발 사업구역의 종전자산평가액과 종전자산평가액, 물론 전체 금액인 총액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분가, 즉 조합원 분양가를 나타내는 것이죠.를 비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재개발 사업의 순서는 가나다 순서이고요. 예, 비교적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세계 사업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1, 문현 3, 우동 3입니다. 먼저 구역 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1은요 98,206제곱미터이고요. 평으로 환산하였을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707평입니다. 문현 3은요 139,489제곱미터이며 평으로 환산하였을 때 42,195평입니다. 지난 만남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문현 3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동 3은 말입니다. 이들 가운데 있어서 구역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167,727제곱미터이니까 말입니다. 평으로 환산하였을 때 48,619평입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전자산평가액 총액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청산금이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산금이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두 구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산금이 제외된 값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동 3의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별 표시로서 각 줄을 달겠다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우동 3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6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말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분양 신청 안내서에 수록된 내용에 기초하여서 작성하였다는 거 밝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청산금 제외 종전자산 평가의 총액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상치에 불과하다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과정 여기에 조금 더 소개해 두었습니다. 청산금 포함 종전자산평가액 총액은 이미 나와 있겠죠. 이미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약 7,463억 원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분양 신청률을 94%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 곱하기 0.94 한 값이 7,015억 원으로 도출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예상치입니다. 여기에 왜 7,015억 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상하고 적어두었는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전자산 평가의 총액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청산금은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야 1의 경우 약 2,296억 원입니다. 예, 자, 억 아래쪽은 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당 가격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 보자면은 약 773만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은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일단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현 3의 경우는요, 2,217억 여원입니다. 이를 평당으로
환산해 보자면은 약 526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동 3의 경우는요, 그 예상액이 7,015억 원일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1,443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려두면 비교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문현 3구역을 기준값으로 삼아서 이걸 1로 삼아서 어떻게 수치가 나타나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 1은 문현 3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문현 3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있어 평당 가격이 평당 감정 평가액이 약 1.47배에 달합니다.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동 3의 경우는요 훨씬 더 심합니다. 평당 가격이 말입니다. 문현 3구역을 기준값으로 하였을 경우에 있어 그보다 약 2.74배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문현 3구역은 분모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종전자산 평가액 총액이 다른 구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 또한 낮아야 되겠죠. 이 두 개 구역에 비해서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3구역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평균 약 1,100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가야 1은요 약 1,450만 원입니다. 문현 3구역을 기준값으로 삼았을 경우에 있어서 약 1.32배입니다. 약 1.32배입니다. 당연히 종전자산 평가액 총액이 높았으니까 이만큼 더 높지 않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약간 상대적으로 더 낮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우동 3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이 제시하는 예상값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동 3의 경우는 현재 분양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상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평균 약 2,85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당 말입니다. 이를 문현 3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서 약 2.59배입니다. 약 2.59배입니다. 어때요? 종전자산 평가액과 조합원 분양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비례율을 계산을 할 때 분모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정상금을 제외한 종전자산 평가액 총액이 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동 3구역의 경우 조합에서는 1분가를 일반 분양 가격을 평당 약 4,35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가죠.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만남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범일 3과 범천 1-1의 조합원 분양가는요 위치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1100만 원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00 몇십만 원 오는데요. 1100만 원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